요즘 들어 괜히 휴대폰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알림이 온 것도 아닌데 한번 열어보고 또 닫고 잠깐 내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들게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해서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자식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부터 하고 깨우고 씻기고 챙겨보내고 하루 종일 시간에 쫓기다가 저녁이면 또 밥하고 숙제 보고 늦은 밤까지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마음은 늘 누군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한마디면 힘들었던 하루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몸은 편해지는데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집은 조용해지고 시간은 많아졌는데 하루가 길어집니다. TV를 켜놓아도 집중이 안 되고 밥을 하다가도 양을 줄이게 되고 혼자 먹기 싫어 대충 때우는 날이 늘어납니다. 편해졌는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아프냐고 물어봐 주길 바라고 밥은 먹었냐고 한마디 해주길 바라고 별일 없어도 전화 한번 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압니다. 자식도 바쁘다는 걸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지? 전화 안 해도 된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연락을 기다립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묻지 못합니다. 언제 오니? 혹시 부담될까봐, 괜히 미안해할까봐 괜찮다고 말하면서 음식은 준비해 둡니다. 안 온다고 해도 혹시 올까봐입니다. 자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합니다. 말도 잘하고 용돈도 보내주고 걱정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만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랑과 함께 작은 기대도 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더 찾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겠지. 말로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덜 서운하고 덜 외롭고 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기대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서운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서두를 일도 없고 늦은 밤까지 기다릴 일도 없고 주말마다 시간 맞출 일도 없어졌습니다. 한동안은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별일 아닌데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순간들입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습관처럼 큰 과자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예전에는 늘 사던 건데 이제는 사도 남습니다. 괜히 카트 안이 허전합니다.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됩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면 빈 공간이 많아집니다. 전에는 부족해서 채우던 공간인데 지금은 남습니다. 그 남은 공간을 보며 괜히 마음도 비어 보입니다. 그때 처음 생각합니다. 아, 달라졌구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산 챙겼니? 하고 먼저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쓰다가 지웁니다. 괜히 잔소리 같을까봐, 괜히 부담될까봐 그렇게 지우고 나면 마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밤이 되면 괜히 잠이 늦어집니다. 별일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있다가 문득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 배고프다던 목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지금은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몸살 기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고 조금 누워있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워있는데 괜히 서럽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연락할 일은 없는데 연락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바쁠 텐데 싶어서입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내일쯤은 연락 오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바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해와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이상합니다. 화를 낼 일도 아니고 섭섭하다고 말할 일도 아닌데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럴까? 혼자 있어서 그런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한참 지나서야 조금 알게 됩니다. 혼자라서 쓸쓸한 게 아니라 기다리게 돼서 쓸쓸하다는 걸.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간에서 조용히 물러난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로 살고 있는데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내려앉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 감정이 바로 서운함의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 조용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언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어도 마음속에는 늘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전화 한번 해주길 바라고, 별일 없어도 안부를 물어주길 바라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주길 바라는 마음. 큰 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바람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된다. 신경 쓰지 마라. 나는 혼자 잘 지낸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나면 조금 전보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렸습니다.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무언가 잘 됐을 때도 가장 먼저 찾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자리가 평생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을 때 섭섭함보다 먼저 낯설미 찾아옵니다. 이제 나 없어도 되는구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부모를 찾던 것처럼 지금은 자기 삶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식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지내고 해야 할 일을 처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남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전화를 걸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전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오던 시절, 하루에도 몇 번씩 찾던 시절,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의 거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내려앉고 짧은 통화는 더 짧게 느껴집니다. 바쁘다는 한마디가 괜히 서운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것뿐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재의 관계와 계속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 때문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의 답을 기다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침묵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멈춰 있어서 생겼다는 걸. 시간은 흘렀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조금은 이해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할까? 자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도 괜히 더 허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덜 다정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계속 흐르는데도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방금 전 통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요즘 바빠? 조금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말이 따로 있었다는 걸. 엄마는 뭐 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몸은 괜찮아?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했던 겁니다.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표정만 봐도 알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고, 걸음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방식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우리 하루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하루를 상상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하루를 자세히 모릅니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연락을 기다리고, 말을 기다리고, 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섭섭함이 사라진 건 아닌데 이유를 알게 되면서 덜 답답해집니다.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옛날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행동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없는 날에도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지 않게 되고, 통화를 해도 괜히 더 이야기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전에는 서운함 뒤에 하던 말이 이제는 먼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참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입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 기대가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외로움을 만든 건 거리보다 마음이었다는 걸, 붙잡고 있던 시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아주 천천히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예전에는 사랑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주 보고, 자주 통화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찾는 것. 그게 정이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면 마음이 무거웠고, 짧은 통화는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사람 소리가 멀게 들리고 시계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괜히 창문을 열어보고 복도를 한번 나갔다 옵니다. 다시 들어와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 앉아 있다가 문득 알게 됩니다. 조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던 거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가지 못하고 전화도 자주 못하면서도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식도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마음을 조금 바꾸기로 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기다리기보다 잘 지내겠거니 생각하고 늦은 시간 전화가 오면 왜 이제 했냐고 묻기보다 목소리 들으니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섭섭함이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통화가 편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마음은 더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는 길게 이야기해도 허전했고 이제는 짧아도 따뜻합니다. 어느 날은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납니다. 기다려서 받은 전화와 자연스럽게 온 전화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그게 편안한 관계라는 걸 조금 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늦게 깨닫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도 남아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받아야 안심되는 사랑에서 믿어도 괜찮은 사랑으로 바뀔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방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부모에서 응원하는 부모로, 붙잡는 마음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변화가 시작될 때 관계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늦게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중간에는 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마음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부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긴 시간 이어지는 일인지, 학교 끝날 시간 맞춰 시계를 보던 기다림, 문 열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던 기다림, 아픈 밤이 지나가길 바라던 기다림. 그때의 기다림은 분명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기다림의 모양이 바뀝니다. 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던 시간에서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저녁밥 시간을 맞추던 기다림에서 짧은 안부 한마디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다림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기다림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저 마음이 허전한 줄 알고, 괜히 기운이 없는 줄 알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괜찮은지 알고 싶은 마음, 아무 일 없이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표현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에서 챙겼고 지금은 멀리서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손을 잡아주었고 지금은 마음으로 밀어줍니다. 붙잡아주던 사랑에서 보내주는 사랑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직도 부모로 살고 있구나.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을 뿐 마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걱정이 남아있고 기도가 남아있고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자식이 우리를 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이 끊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연락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좋고 못 들어도 잘 지내겠거니 믿어보기로 합니다.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도 부모에게 그랬을지 모릅니다. 바쁘게 살다가 뒤늦게 마음을 알게 되었던 시간들, 그 시간을 지나 이제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보다 이해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이에서 말하던 시기를 지나 멀리서 응원하는 시기로 바뀔 뿐입니다. 기다림이 남아 있어도 그 기다림이 아프지 않은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자리만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조금 덜 서운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도 변함없이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충분합니다.